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모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LNC 오늘 건설주 전반적인 큰 폭의 하락세 같이 덩달아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 하락의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 바닥 가격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조금 덜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은 역시 뭐 재무 구조나 여러 가지 기업 가치상 좀 저평가 메리트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덜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일단 추세는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하락의 원인은 최근에 PF 발 우발 채무 이런 쪽으로 지금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죠. 이 관련해서 롯데건설이 지금 실질적인 유동성 위기설이 돌고 지금 그룹 전체가 지금 바쁘게 지금 수혈에 들어가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레고랜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해져서 어떤 지뢰가 있을지 모르죠. 그 부분에서 우려를 자아내면서 지금 급락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급을 한번 보시면 외국인은 뭐 매수세를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다만 이 매수세가 어떤 공격적으로 사서 시세를 추세 상승으로 이끄는 매수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히려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 이게 매도세로 돌아서는 순간 하락을 주도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이렇게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다만 전체적으로 기관이 팔면은 기관이 파느냐 사느냐에 따라서 시세가 좀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여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GS건설만 보더라도 기관에서 대량 매도를 했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이 많이 팔았습니다. 투신권도 많이 팔았죠. 그와 견주어 본다면 DLENC는 투신 연기금 매도세가 전혀 없었다. 이 부분 볼 때 추정컨대 주가를 통해서 그냥 추정을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DLNC는 좀 안전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인 업종 전체가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심리 안 좋고 따라서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총을 한번 보시면 일단 우선주 포함해서 1조 5천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매우 싼 영역이죠. 재무제표 이게 진짜의 어떤 거짓이 없는 재무제표라고 한다면 5천억 순이익 5천억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PER이 3배 수준입니다. 이게 과연 수치를 보고도 진짜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불거지는 부동산 시장 붕괴 내지는 우발 채무 이런 부분에서 자본 훼손이 없어야 되겠죠. 그 부분에서 훼손만 없다면 매우 싼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나 PBR 관점에서도 현재 기준으로 0.34배입니다. 올해 예상 주당 순자산은 10만 6천원 정도 예상이 되어지죠. 그러면 지금 가격 이렇게 대입해보면 0.34배 위치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크게 쫄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터인데 근데 저평가에 더불어서 계속해서 더 심한 저평가로 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의 미래 향후에 내년 내후년을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의 어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이 부분에 선반영해서 지금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그거는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건 회사가 갖고 있는 경쟁력 그리고 이익 수준 그 다음에 자산 가치 대비 그런 부분 종합해서 봤을 때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 22년 상반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을 본다면
1조 8,600억 지금 갖고 있죠. 그러면 현재 시총이 15조 1조 5천억이죠. 1조 5천억인데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현재 시총보다 더 많은 그런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진실인지 헷갈릴 정도로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만 쳐도 지금 현재 기업의 시총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런 것 감안했을 때 이게 전체 어떤 시황이 흔들리고 업황이 흔들림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오면 어떤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현재 추세는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 분위기, 모멘텀 다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1년 초에 상장을 해가지고 고점이 79,000원대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크게 큰 고점을 두 번 찍었다 이렇게 보시겠고, 그리고 의미 있는 어떤 추세 라인이라고 한다면 이 추세대를 그대로 연결시키면 이때 연속해서 지지를 받았죠. 근데 살짝 반등 이후에 되밀리면서 이 추세대 하단을 깨뜨렸다. 그 부분에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재 구간도 이 평행 추세선 라인의 저점을 형성하고 여러 번 이렇게 디딘 흔적들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앞전 구간에서도 두 번 찍고 딛고 올라섰는데, 최근의 흐름에도 보시면 두 번 찍었죠. 두 번 찍고 반등이 있었지만 이내에 저항을 받고 다시금 전체 업황 분위기에 따라서 저점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자칫 이 추세대를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는데, 이 부분을 강하게 이탈하면 주가 하락 불가피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큰 파동상 여기서 큰 한 파동이 내려왔죠. 큰 한 파동이 내려오고 이후에 2파 조정이 이렇게 펼쳐졌었는데, 보시면 일단 제법 큰 반등 이후에 다시금 까만색 62평을 깨뜨리죠. 깨뜨리고 다시 돌파하지만 고점을 낮춘 상태에서 다시금 깨뜨립니다. 그리고 62평 어떤 하락의 힘을 극복하지를 못하고 저점을 깨뜨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추세가 어떤 1파 하락 그리고 2파 조정 그 다음에 3파 하락의 형태로 내려가는 그림일 가능성을 기술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작은 파동 안에서도 보신다면 이 3파동 전체 큰 파동의 3파 안에서도 이 파동이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파동 내려오고 그 다음에 조정 파동이 있었죠. 이후에 이 저점을 깨뜨리고 수급이 악화되면서 저점을 깨뜨린다면 이게 3파 이 안에서도 이 큰 3파 안에서도 3파 형태로 파동이 전개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이 하단 채널의 하단은 지지해야 된다. 반드시 사수해야지만이 딛고 올라설 수 있겠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이 부분을 이탈할 경우 다음 어떤 추세 채널의 하단을 그어보자면 상장 이후에 찍었던 저점 선을 연결해서 한번 그어보면 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대략 가격적으로는 3만원을 밑도는 29,000원대가 위치하는 이 가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기술적 목표치로 계산을 해보자면 대략 28,500원에서 그 다음에 29,500원 사이가 여러가지로 기술적으로 겹치는 어떤 가격 디딜 수 있는 목표치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한번 보신다면, 일단 전체 틀에서의 큰 반등 이후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갔죠. 거기서 한 폭을 더 해보자면 일단 목표치로 한 가지 나오는 가격이 25,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가격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의 어떤 가능성 정도로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이건 그냥 혹시나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따져보는 가운데 나온 가격이다. 이렇게 이런 수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네, PBR 0.24배 24배 수준의 PBR이기 때문에 과연 이 수치까지 내려올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는 네, 사실 의문이 든다. 그렇지만 네, 기술적 어떤 목표치로서 1%의 가능성을 봤을 때 그런 수치도 나온다.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점을 이탈하고 이 채널 하단을 이탈하면 말씀드린 28,500원에서 29,500원까지 좀 열어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후에 가격이 온다면 건설주 중에서는 네, 탑픽으로 저 또한 좀 매수 관심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네, 혹시나 이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네, 최근에 가격대에서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 이런 가격 수치가 기술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사실 지금 자리에서 그러면 팔고 도망가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전량 던지는 건 네, 좀 어려운 선택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목표치를 갖고 있지만 이건 확률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패턴상 확률이 네, 70%에서 80% 된다. 그러면 나머지 20-30%는 그렇게 안 갈 확률이 되겠죠.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 팔았는데 네, 내가 싸다고 장기적 관점에서 샀는데 누가 이런 소리를 해서 내려갈까봐 겁나서 네, 팔고 던졌는데 올라간다. 그러면 네, 누굴 탓할 수가 없겠죠. 그런 관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뷰, 그 다음에 어떤 기준점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그걸 견지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그러나 내가 어떤 무리한 베팅을 했다, 최바닥이라 보고 이렇게 샀다, 근데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한다,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부 비중 조절은 가능할 수 있겠죠. 항상 우리가 하락 추세에서는 눌림목 반등을 줄 경우에는 네, 일부 비중을 줄이는 작업을 병행해야 이게 나중에 남은 비중을 갖고 가더라도 이렇게 대응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네, 반드시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러면 네, 현금을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고 대응 전략 잘 세우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추가 포인트 나오면 추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고 또 잘 들었습니다.